오늘은 한인섬 129장 회문산 내맥갑니다. 모처럼 오늘 날씨는 아침부터 좀 선선하죠? 올 여름 중에서 이제 가장 처음으로 선선한 기운을 느낀 날이에요. 나는 이 가을바람 기운이 들어와야 기운이 생겨. 몇 장? 129장. 129장. 원래 우리나라 산맥을 지명을 내린 거는 일본 일정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대강 그냥 쭉쭉 그어가지고 산맥 이름을 지었어요. 근데 실제 이제 비슷하게 했는데 정확하지는 않다 이거죠. 근데 이 산맥을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에 잡다한 것은 잘라버리면 하늘천자 형국이고 또 남한에서는 사람인자 형국입니다. 이제 그게 좀 백두산까지 연결하면 지압이부자 형국이요. 저 위에서는 낭림산맥에서 저 위에까지 올라갔죠. 두 개가 탁 올라갔다고. 그거서 이제 하나가 쭉 내려가지고 남한에 와서 사람인자가 됐지. 합하면 이제 하늘천자 또 지압이부자. 그러면서 호랑이 상이기도 하고 토끼 상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짐승으로 보면 동쪽에 쭉 내려온 한 맥은 척추요. 그리고 서쪽으로 흘러간 맥들은 갈비뼈 형상이고 남한에서 태백산에서 이제 저 부산까지 간 산맥과 지리산까지 또 저 목포까지 간 산맥을 따지면 사람인자 형국이요. 그죠? 다리란 말이겠지, 다리. 양다리, 사람의 다리. 그래서 여러 산맥이 있는데 오늘은 이 회문산으로 들어온 내맥에 대한 노래를 영신당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산맥을 남한만 크게 그리면 백두산에서 이렇게 동쪽으로 내려다가 남쪽에서 이렇게 흘러가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 인자처럼 됐잖아요, 여기가. 근데 위에서 이제 횡으로 이렇게 지나는 산맥이 이렇게 있는 거죠. 백두산 여기 있고. 근데 여기에서 이 산맥이 이제 백두대간 실제는 요로 들어왔다 그래요. 요로. 근데 일본 사람들은 요 산맥을 쭉 타고 내려간 요걸 뭐라고 그랬어요? 부산까지 간 산맥을? 요거 일본 사람들이 태백산맥이라고 해요. 그리고 요로 간 걸 소백산맥이라고 했어요. 근데 실제 이 산맥을 연구한 사람들이 딱 보니까 이게 태백산맥이 라고 하면 그 동쪽으로 간 그 금정산까지 간 이게 부산까지 간 이 산맥이 주맥이라고 하잖아. 이 태백산맥이니까. 근데 실제는 그게 아니고 산맥이 여기 들었던 거지. 주산맥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쪽으로 크게 큰 산맥이 이루어왔다는 거 아니야, 그죠? 그래가지고 여기서 무가 이렇게 해가지고 지리산까지 한 거죠. 지리산까지. 그 여기까지 이제 가가지고 이게 낙동강이 이렇게 흐르다가 이렇게 낙동강이 가는 거예요. 흘러가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지리산. 그래서 요 대간을, 요 맥을 이제 백두대간이다. 그렇게 얘기한다고. 백두대간. 실제는 요게 이제 요로 들어온 거지. 부산, 저 목포로 간 게 아니고. 지리산까지. 그러죠? 요걸 백두대간이다. 백두산서부터 쭉 내려온 큰 줄기다 이 말이야. 간이란 줄기간자죠. 줄기간자. 줄기란 것은 핵심 가장
중심에 산이든 도로든 또는 그 조직에서 간부든 이 간자를 쓴 거, 그죠? 간부란 간자. 또 도로만 하면 중앙. 저 그 부산까지 가는 경부고속도로. 예, 이 길을 이제 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선도로 하면 아주 가장 중심에 도로를 뜻하는 거죠. 그 백두대간인데, 이 백두대간에서 들어온 산맥 중에서 이 호남으로 가는 거예요. 요거는 호남으로 가는 건데, 요게 실제는 이제 조금 더 동쪽으로 가가지고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목포까지. 근데 요거를 이제 노령산맥이라고 해요. 노령산맥. 근데 이 노령산맥 오기 전에 이 속리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속리산. 이 속리산에서 산맥이 쭉 타고 올라가지고 요 한강, 북한강 남한강 합해갖고 가는 한강, 요 앞에까지 가는 산맥. 요걸 이제 산맥을 연구한 사람들이 요 한강 이남에 있는 산맥이니까 한남 산맥이라고 붙인 거예요. 근데 요 산맥이 하나 이렇게 다시 내려갖고 이렇게 내려가지고 이제 충청남도 또 서산까지 또 장안까지 간 요 산맥은 이건 차령산맥이라고 써요. 차령산맥. 근데 요 노령산맥에도 오다가 하나는 이렇게 쭉 오다가 어디까지 왔냐면 금강 금강이 이렇게 됐죠. 여기가 이제 덕유산이고, 덕유산 산맥이 내려가지고 이렇게 해서 올라간 산맥이 있어. 이렇게 요 산이 계룡산이야. 그래서 금강 때문에 더 못 올라간 거죠. 금강이 이렇게 간 거니까. 그래서 금강이 사실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갔고, 금강이 그래서 군산으로 빠져나가는데, 그래서 맥 때문에 강이 이렇게 위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금강의 시원지는 여기가 장수군요. 장수. 그 물의 어른이다 해서 장수인데, 왜 물의 어른이 여기서 나왔냐면, 요 금강이 이게 충청도의 핵심인데, 실제는 그 산맥도 그렇게 크지 않고 강도 그렇게 크지 않은데 여기다 어른 약자 붙인 이유가 있어요. 충청도 계룡산이 핵심 산이기 때문에 물 중에서 어른이라고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금강의 시원지인데 제일 어른이다 이 말이에요. 장수. 요 장수 하면 요 밑에는 이제 장수군인데 여기 조그마한 이제 읍이 하나 있어. 거기는 장계요. 물이 여기서 이제 신해가 됐단 말이에요, 여기서. 근데 여기 어른장자 써가지고 이제 신해계자 쓴 거예요, 장계.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오면은 하늘천자 써가지고 천천이요, 천천. 면이라고, 이거 하늘천자. 그리고 이게 이제 와가지고 금산까지 와서 이제 금산이라는 동네가 있어가지고 금산이란, 요때부터 금산이라는 그 지명 있는 곳에서부터 강의 형상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강 이름이 뭐다? 금강이야, 금강. 예? 금강이 올라왔어. 근데 이 얘기 하려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산맥이 하나 더 내려왔는데, 하나는 이게, 충청도 계룡산까지 가고, 하나는 이렇게 다시 내려갔어. 이렇게 가가지고, 한 바퀴 돌아서 이렇게 갔어. 노령산맥.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내장산이 있고, 그 다음에 추월산이 있고, 여기만 그리면 여기게 무슨 산이라고 있어, 거기가? 덕유산. 덕유산에서 산맥이 딱 하나 올라왔어. 올라가가지고 이제 계룡산까지 가고, 한나가 이렇게 내려가고. 그래서, 쫙 돌아오는데, 돌아온 여기가 내장산이라면, 여기가 바로 추월산이야. 추월산. 가을 주자. 달월자. 요 추월산이, 오늘 이제 내맥가가 바로 이 추월산부터 나오는 거예요. 추월산부터. 요것이 이제 건곤괴를 냈다고 했죠. 건곤. 하늘과 땅의, 로 나눈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는 이제 산맥이 하나가 내려왔는데, 여기가 하나 올라간 게 있고,
하나는 이렇게 내려간 게 있어. 이렇게 올라가서 만난 요 산이 회문산이에요. 근데 회문산 올라가기 전에 여기는 장군봉이 있어요. 장군봉. 아까 그 뭐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장군에도 나오고 회문가에. 장군봉. 장군봉 가기 전에 요만한 산이 있는데 요거는 세자봉이요. 세자봉. 여기서 갈라잡고 내려온 요 산맥은 여기가 이제 강천산이라는 게. 강천산. 실제로는 하느님이 내려온다 해서 강천이라고 내가 강의했는데, 지명, 한자로는 여기 이제 그 천자를 갖다, 네 천자로, 샘천자로 썼던 그랬을 거예요. 하늘 천자가 아니고, 실제는. 그래서 절도 이제 강천사라는 절이 있어. 강천산인데, 요 광덕산, 여기서 밑으로 내려간 산맥이 또 하나 있어요. 요게 이제 광덕산이야. 그리고 요게 이제 뭐가 있냐면, 무의산이 있어요. 무의산. 근데 요 강천산 요 산에 제일 높은 봉우리가 간 사람도 있죠? 왕자봉이요. 왕자봉. 근데 요 뒷산에 보면 요 뒤에 보면 또 산이 또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지명들이 아주 묘하게 여러 가지가 있어. 그래서 이 근방에 이제 혈자리가 많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회문산에서 이제 한맥이 딱 내려가지고, 요 산맥들이 그냥 감싸고 이렇게 있는 거죠. 감싸고. 그래서 회문산이라는 건 뭐요? 바둑 두는 형국이죠? 그러니까 오른손, 그 백호자르, 오른손 백호. 백호 산맥이 쭉 이렇게 그냥 여러 개가 있어. 그러니까 바둑 두려니까 어떻게 돼? 손을 계속 놓아야 되잖아. 그래서 요 산맥, 여기 올라오면 백호의 형상, 산맥들이 쫙 있어. 그리고 앞에 이제 산들이 이렇게 바둑판처럼 조그만 산들 이렇게 많이 타고 바둑돌처럼 올라가다 보면 그걸 이제 앞으로 나오는 산맥 이제 내용의 그 지명 그 풍수지 용어 중에서 다 나와요. 그래서 본문을 보겠습니다. 본문. 그 얘기를 내가 쓴 거예요. 지금 서론에다가는. 본문에는 추월산부터 나오죠. 회문산 1, 9, 산천, 오행, 1, 2, 아라벌리, 느기. 추월산 1정, 매기. 건곤, 변화, 대단하가. 회문산으로 가는 맥이 한 구역에 그 산천에 오행 2기가 있는데 그 이체를 알아볼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 말이죠. 천문직 인사 이게 오행으로 나온 거 아니에요. 근데 첫 번째 이제 산이 바로 이제 요 추월산이 이 회문가에서 조산이요. 조산. 회문산이 조산이요. 할아버지 산. 요 태조산은 어떤 산이냐면 이게 백두대간선 내려왔으니까 백두대간에 그 젊은 그 나온 산이 덕유산이요. 그러니까 여기 회문가에서 태조산. 덕유산인데 이 덕유산이 바로 태조산이. 이 백두대간으로 계속 따지면 지대산까지 갔다 하면 이게 백두대간이기 때문에 백두산에 태조산을 보겠어요? 요거는 백두산. 근데 큰 맥에서 딱 갈라져 갖고 이제 한 맥이 돼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나온 요 산이기 때문에 요것은 갈라지게 된 첫 번째 산이 요 산맥에 태조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조산에 이제 정의를 분명히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또 가지가 나가가지고 봉우리가 이렇게 있다. 그리고 혈자를 만들었다 그러면 여기 태조산은 여기 있는 산이 태조산이야. 그리고 여기 있는 건 중조산이고 바로 뒤에 있는 산이 조산이고 그 다음에 이제 혈자리 바로 뒷산은 부모산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해가 되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백두대간이고 백두대간 요거는 이제 정맥이라고 한다. 정맥. 백두대간 다음에 정맥. 그래서 요 회문산으로는 요 태조산은 바로 요 추월산이기 때문에 추월산부터 여기 언급하신 거예요. 회문산 내백가니까. 그 일정이란 건 뭐냐면 한 봉우리인데 봉우리의 정상을 뜻한다고. 정상에 그 맥을 하나 딱 세가지고 거기서 이제 내려오는데
그 맥이 바로 이제 둘로 갈라졌어요. 그게 바로 건곤이란 말이에요. 건곤. 그래서 건맥으로 올라간 거는 위로 올라갔으니까 건곤인데 여기에 아까 얘기한 세자봉, 장군봉, 회문산. 그리고 회문산 정기로 돼가지고 봉우리가 몇 개 있어가지고 여기 내 그전에 혈자리를 잡아놨었잖아. 이렇게 총룡도 이렇게 있고. 근데 곤계로 내려간 산맥은 이렇게 내려가서 여기가 아까 얘기한 대로 여기가 여기가 강천산인데 강천산에서 제일 높은 산이 왕자봉, 강천산. 그다음 이 밑에는 광덕산이고 여기에는 이제 무의산이 있다 이 말이죠. 무의산. 요 얘기가 다 요 회맥 회문산 내맥가에 다 나오는 거죠. 그래서 건곤 변화가 됐단 말이에요. 건곤 변화는 뭐예요? 하늘과 땅이 있음으로써 만물이 생겨가지고 조화가 생겨서 변화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요 회문 내맥가 여기에서만 갖고도 이제 건곤으로 음양작용해서 만물이 생겨나는 그런 이치를 이제 설명한 거예요. 다음 문장이에요. 다음 문장. 건곤 부모 모르거든. 건과 곤의 주역에 있지 부모를 모르거든 순장의 무의구곡 어딜런고라고 그랬죠. 무의구곡. 그 여기가 이제 무의산인데 무의산 산 이름은 무의산이고 산 바로 앞에 요 북쪽으로 된 동네가 후곡리요. 후곡리. 지명이 지금도 그렇게 똑같이 돼 있어. 그래서 뒷산 무의산의 무의와 앞에 동네 이름을 합해갖고 이게 뭐요? 무의구곡이요. 무의구곡은 이제 인터넷에 올려놨지만 주자의 마지막 은거지 동네 산 있는 곳이 바로 무의산이에요. 무의산. 그러니까 그 무의산 정기를 왜 썼냐? 선도에서 불도 기운을 써가지고 불도 기운을 통해서 유도가 나왔죠. 그 유도를 통해서 이 종합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도에서도 공자를 비롯한 정자라든지 뭐 소광절이라든지 여러 사람들이 이제 그 주역 이치 성략을 갖고 이제 정립을 했는데 이걸 완전히 이제 종합해 갖고 총체적으로 정립한 분이 누구다? 마무리한 분? 그분이 바로 주자야. 그래서 증상께서 주자를 유가의 새로운 종정으로 임명하신 거예요. 공자가 아니고. 그래서 이 주자가 유가의 성략을 완전히 마무리 지은 분이다. 그러니까 그 마무리 지은 주역의 마지막 성략자, 주자와 같은 차원으로 앞으로 유불선을 합한 인물이 나온다. 그 나오는 인물이 누구요? 영신당주님이 이 때문에 그 영신당주님이 그 무의산 정기를 받았다. 이런 뜻이요. 이해가 되죠? 무슨 얘기인지. 내맥가의 정신. 그래서 순창에 무의구곡 어딜런고 건곤 부모 거창하니까 모르겠거든. 순창에 있는 무의산이 어디 있고 구곡이란 동네가 어디냐 이걸 알아 이 말이야. 당신이 태어난 동네요. 바로 옆에 그 이제 거기서 이제 그 동네 이름 봉공리요. 완연한 무의산은 지응 삼천 도수되니 땅에 기운이 응했어. 뭐가 삼천의 기운이 응했다고. 근데 삼천이라는 말은 실제는 뭐예요? 남한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남북한 합해서 삼천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삼천리 금수강산이라고 한다고. 삼천리. 그러니까 그 삼천이라는 말은 조선 반도 백두대간 전체의 기운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지응 삼천 도수되어 조선 한반도의 기운이 도수가 거기서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지지염력 장관이요. 거기서 내려온 기운 도수가 말이죠. 아까 얘기한 대로 계속 가지로 나오고 또 이파리 나오고 해가지고 산세가 아닌 게 나무처럼 된 그 기운이 아주 장관이다 이 말이에요. 서해 광덕산 아까 얘기했죠? 저 광덕산 광덕산 이름을 갖다 이제 이렇게 푸니까 서해 광덕산 백룡암이 어딜런고 대웅전 저 금불이 하필왈 이름 하필명활 오존 친구 오존이라는 것이 이제 그 밑에 써놨죠. 불가의 오존 또는 가운데 붙여 오방 보살 또는 오대 명왕이란 차원에서 이제 교령 윤신이라고 해요. 불가에서 불가 용어니까 그 오존칭 오존이라고 이렇게 칭했는고 강천사가 거기로다 강천사겠죠. 강천산 바로 밑에 있는 절이 바로 강천사인데 그 강천이라 이름을 내가 하나님이 내린다는 뜻으로 해석을 여러 번 했어요.
실제 강천산 이름은 이제 그렇게 안 돼 있지만 내가 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다음 장에 여보서 승지강산 많지만은 이류 풍월 음흥하니 유명 천추 그 성이요 여보시오 아주 그 명당의 그 산 강산은 많단 말이요. 성지강산 이제 그 소위 말은 십승지도 있잖아요. 많지만은 인류 풍월 한번 노는 풍월을 노는 말이죠. 놀고 흥을 돋고 갖고 이제 음미하는 음미하는 그 차원으로 이제 그 유명한 산이 있는데 그 천추가 될 수 있도록 천추란 뭐예요? 천년이죠. 천년간의 유명한 이름이 남기는 그런 노래로서 이제 외운단 말이에요. 외울 동자. 승지가를 그러니까 이제 신나게 노래 부르면서 춤추면서 흥을 내가지고 이제 천년 동안 천추 동안 외운다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 입에 오른다 이 말이에요. 강남의 저 연서는 춘풍 3월 호시절에 만화방창 꽃이 피고 잎을 일제 오는 사람 연객이네. 강남이라는 건 강 쪽이 남쪽이죠. 강의 남쪽. 그쪽에는 강의 남쪽이 뭐가 있어요. 거기는 뭐 특별한 강은 없지만 동쪽으로는 이제 섬진강이고. 근데 그 강남이라는 것은 상징적으로 뭐요? 저 남쪽을 뜻하는 건데 여기는 제비를 얘기하기 위해서 강남을 얘기한 거예요. 강남에서 제비가 올랐잖아요. 강이라는 것은 실제는 바다죠. 남쪽 바다 저 남쪽에서 제비가 봄 되면 오르잖아요. 3월 3일이면 올라오고 음력으로 9월 9일이면 이제 남쪽으로 내려간다는 거 아니에요. 3399. 그래서 이 제비라고 하는 님이 상수원리에서 핵심 자리로 이제 그 왔다 갔다 한다는 거고 또 제비라는 의미는 임금제자 왕비비자라는 차원으로서 제일 높은 차원이고 여기에서 이제 흥부가가 나온 거예요. 흥부가 이거 비결이라고 했죠. 흥부가. 제비란 그 제비 정신은 또한 실제는 양의 기운을 가지고서 날아다니잖아. 양의 기운 하늘을 날아다니니까 그러면서도 멀리 다녀. 양의 양기운이라. 그러면서도 실제는 남쪽에서 저 강남의 남쪽에서 남은 불의 정신 아니요. 근데 이놈은 제비는 그런 놈인데 실제 그 모습을 보면 흑백이에요. 흑백. 그죠? 흑백은 가을과 겨울의 정신이 음의 정신이거든. 그죠? 음의 정신. 실제 기운은 양의 정신인데 그 모양은 음의 정신으로 나타나. 음의 정신. 가을 정신, 겨울 정신. 그러면서 이제 흑백의 음도 정신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이 제비를 통해 가지고 흥부전에서 대박이라고 하는 차원으로 이제 미래 세계를 이제 암시한 거예요. 그래서 연객, 강남의 연객, 제비손님이라는 거예요. 제비손님. 그 춘삼월은 그 후촌도수를 이렇게 비유한 거죠. 그 좋은 시절이기 때문에 모든 산천에 꽃나비가 날아다니는 만화방창한 시절에 말이죠. 오는 그 손님이 바로 연객이라 이 말이에요. 연객, 제비. 그게 실제는 흥보란 말이에요. 흥보, 흥부인데 이제 제비 연객으로 이제 표현을 한 거죠. 흥부. 흥부가 나중에 뭐요? 박을 타면 대박 되잖아. 그걸 증상께서 직접 공사 보신 게 있어요. 다음에 나올 거 이제. 박 두 개를 딱, 이 기룡산 산신에게 불러가지고서 박 가져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없다고 그러니까 박 안 심었다니까 호통 쳐가지고 나중에 가족이 한다고. 박적 공사가 있어요. 박적 공사. 그래서 쪽박 찬다는 말이 있어. 쪽박 찬다. 그 쪽박이라는 건 뭐예요? 박을 실제는 이렇게 생긴 박인데 요걸 갖다 반으로 쫙 잘라가지고 속을 파내가지고 한쪽만 갖고 바가지를 만들어요. 그걸 쪽박이라고 그래요? 한쪽이란 뜻이요? 한쪽. 근데 그게 합해져야 이제 음향이 합해져 천지합덕이 되는 거죠. 쪽박 찬다는 얘기는 외톨이가 쓸모없다는 거예요. 실제는 바가지는 쪽박이라 쓸모가 있는데 쪽박 찬다는 얘기는 거지라는 얘기예요. 거지. 먹을 거 없이.
짝을 이루지 못한다. 완성수가 아니고 미완성이다. 이런 상징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춘삼을 되면 미래도수로서 이제 군자가 나오는데 그런 기운이 뭐예요? 호골들이지. 호골들. 연객 작반 저 호골들아. 제비의 손님과 짝이 되는 동무가 되는 그 호골들아. 이내 노래 잊지 말고. 그러니까 흥부가 이제 앞으로 이제, 천지 주인과 같은, 대박 타는 주인이 된다면 흥부와 만나는 사람들이 뭐예요? 호골들이죠. 후천도수 일꾼들이란 말이에요. 이 나의 노래 잊지 말고 이곳 구경 오시거든 암각에 누운 맹호 바람을 이루었으니 심중에 품은 조화 난측 활용 대담. 그게 마음속에서 품었던 건 뭐요? 착한 마음, 흥부 같은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실제는 난법자 형님 같은 사람 이 세상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은 뭐요? 정치 정신으로 보면 구제중생 인류가 화평하게 사는 그런 세계를 열겠다는 그런 정신이죠. 그 정신이 숨어 있는 거예요. 호골들한테. 그래서 그 심중에 품은 조화. 그 조화를 아직 때가 되기 전이니까 바가지가 있는데 이 바가지를 타지 않아갖고 세상 사람들은 그냥 박으로만 알고 있다고. 근데 그 박을 타면 조화가 생기는데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헤아리기 어렵다 이 말이에요. 어려울 난자 헤아릴 직자. 근데 그 실제는 그 기운이 뭐예요? 용으로서 화한다 이 말이에요. 용은 뭐예요? 천자란 뜻이요. 천자. 그죠? 운 중에 저 반용은 임좌 병행하리란가. 이제 풍수지략적으로, 이제 그 기운이, 구름 가운데 탁 앉아서, 또아리 들고 있는 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름을 타고 다니면서 비를 내리는 그 용을 뜻한 거요. 반용은 임자 병향 아니란가. 그 산세의 기운이 이와 같은 이제 형국이란 말이에요. 운 중에 반용과 같은 형국인데 좌양은 임자 병향이라고. 임자 병향. 그 너머 비룡 등공 인간하에 목간괴라. 무슨 얘기예요 이게? 오행이치를 모르잖아요. 풍수지를 모른다고 이게. 이거 쓰면 한참 시간 많이 걸리는데 좌우 요유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는 간, 여기는 손, 곤, 건. 그래서 이렇게 되면 술, 건, 해, 임자, 개, 축간인, 감묘을, 진손사, 병우정, 미곤신, 경유, 신. 이게 바로 24방의 낙양의 모습이요. 그러니까 임자병양이라는 것은 이렇게 해갖고 임자병을 얘기한 거고, 자자형은 이렇게 자자형이고, 그래서 합하면 이제 이게 바로 쌍사노행으로 같은 거죠. 이렇게 이렇게 바로 같은 방향이겠어. 그게 쌍사노행이에요. 그게 12방향인데 12방향에서 이제 둘로 나누니까 음양으로 나누니까 24방이 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천간과 지지가 합한 거예요. 천간 하늘과 지지 땅, 그게 바로 이제 양과 또 남자와 여자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렇게 합한 거죠. 그래서 천간 지지가 이렇게 합해서 이제 짝이 돼가지고 24방이 실제는 12방이라는 거예요. 이제 요걸 알아야 되는데, 아까, 인간 얘기했죠. 인간? 인간 나오죠? 인간은 뭐예요? 요 인하고 간은 하나의 짝이요. 하나의 짝. 이걸 모르면 인간, 글자만 갖고는 이해를 못하죠? 그 인간이란 말은 저 이제, 간과 인의 그 방위, 북방 방위를 인간이라고 한 거예요. 인간. 사람이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 인자와 간자를 합한 걸 이제 의미한 거죠. 그래서 인간, 인자와 간방의 그 아래에, 목간괴라. 근데 간인데 왜 목간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실제, 간이 목이 아니라
간은 토인데 목간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실제 목은 요게 목이죠. 인이 목이란 말이야. 그죠? 인은 목 아니에요. 이거 철학을 모르면 이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목간계라. 청룡은 삼봉이요, 백호는 월견차라. 청룡은 봉우리가 셋이 있단 말이에요. 청룡은 좌청룡인데 좌청룡에 봉우리가 세 개 있는 걸 삼봉이라고 한 거예요. 백호는 월견차인데 백호방으로 백호의 우측 팔이 백호라면 여기서 혈전에서 보면 백호 너머에 뭐가 보이는 거 이거 월견차란 말이에요. 월견차. 백호의 그 네 개 너머에서 보이는 곳 이거 월견차. 여기에 보면 뭐가 있어? 소소한 주사. 백호 너머로 딱 보니까 뭐가 보이냐면 자그마한 그 산맥들이 쭉 있는데 그게 뭐요? 막 내달리는 그 뱀처럼 생겼다 이 말이야. 근데 초중에 숨었지만 풀숲으로 숨었지만 일대 북이 될 듯하고 그런데 곧 뱀이 그냥 막 달려가는 모습에 그 명당 혈자리는 나 숨어 있는데 일대 동안은 부와 귀가 나올 듯하다 그런 뜻이죠. 또 왕봉은 어디론고 내가 그 얘기를 하다 아까 말했죠. 왕봉 여기 바로 이제 회문 무이산 뒷산 너머에 가보면 산맥이 이렇게 된 산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래가지고 맥이 이렇게 가운데 들어왔어. 그러니까 산맥이 옆으로 갔는데 이렇게 들어왔으니까 뭐 같아요? 왕자잖아, 왕자. 그래서 왕봉이 여기 나오잖아. 여기 이제 그런 산맥이 있다고. 그래서 동네에도 이제 그런 임금왕자, 왕자동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내가 한창 산맥 풍수지리 기운이 들어왔을 때 그런 게 다 이미 다 파악이 됐어요. 오래전에. 그러니까 산맥들이 내 머릿속에 들어있지 지금. 모르면 설명 못하잖아. 모르면. 특히 회문단 해맥가는 산맥을 모르면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 수가 없는 거지. 또 다음 문장이네요. 육도 복병 벌린 곳에 음풍이 일어나며 기고만장처 장구는 심입 제후지지 독행천리 오단말가. 육도라는 건 뭐야? 육도 삼작을 줄인 거죠. 강태공도수. 그러니까 강태공도수는 뭐요? 전략. 전쟁에서 전략을 세운 그게 육도 삼작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장군 대자 이런 명장자리에서는 그런 기운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병사들이 딱 엎드려서 숨어있는 그런 벌려진 곳에 음풍이라는 것은 뭐요? 양풍은 화려한 기운이라면 음풍은 아주 그냥 험한 기운이겠죠? 그러면 그 뭐요? 전쟁의 기운이지, 음풍이지, 그죠? 음산한 그 기운이 전쟁의 기운이란 말이에요. 그게 음풍이요. 음풍이 일어나며 후천도성교에서 신장의 소위 말하는 그 전쟁 3차 대전인데 영적인 신장 기운으로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음풍이야. 그러니까 기고만장 저 장군은 그 아까 장군복 얘기했죠. 여기도 장군복이 탁 솟아 있다고요. 회문산 오기 전에 바로 봉우리 하나가 탁 솟아 있는데 이게 장군복이야. 장군복. 그래서 이 전쟁을 일으키려면 병사들을 움직이려면 쫄병들을 움직이려면 육도삼략의 기운을 쓰려면 누가 있어야 돼? 장군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장군도 출중해야 된단 말이에요. 풍수지략적으로는 그 기운이 다 그냥 웅장해갖고 불끈 솟아 있어야 기고만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기고만장 장군은 힘이 깊이 들어가 있어. 왜? 깊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뭐예요? 산중에 그냥 딱 가려먹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군이 앞에 들어가면 저격수한테 당하니까 그래서 제일 뒤에 딱 숨어 있는 거죠. 그래서 장군은 뒤에서 조종하는 거지 앞에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장군이 먼저 죽는 일은 어렵다고. 이제 물론 1대1로 이제 한번 시합을 한번 해보는 경우에서 이제 적장구 한 번씩 들어가 보면 나오는데 실제 제일 높은 지휘관은 뒤에 있다고. 그 중간 장수들이 그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깊이 숨어 있다는 뜻이요. 심입이라면 심입.
그 제후지지 독행천리우담다가 제후지지란 것은 제후가 나올 수 있는 명당인데 그 명당자리의 기운은 그 산맥의 용맥이 말이죠. 독행 홀로 말이죠. 천리에서부터 쫙 내려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명당의 대지의 조건은 반드시 뭐다? 이 대맥의 기운을 받을 수 있는 이게 독행천리에게 여기서 수없이 많은 가지가 나오지만 이건 쓰잘데없는 거예요. 어떤 어려운 길에서 길이 두 가지 난 걸 뭐라고 그래요? 그걸 뭐라고 해요? 기로에 서 있다 그러잖아요. 기로에. 이 기루란 기자가 밑산자 밑에다가 옆에다가 가지짓자인 거예요. 지는 가지란 뜻이요. 지국하면 뭐요? 저 밑으로 가지 뻗어나간 일반 그 행정 부서가 지국이잖아, 그죠? 이 가지란 뜻이요. 가지. 그러니까 밑산자에다가 가지니까 산맥이 여기 내려다가 갈라진 거죠, 이렇게. 그 가다가 또 이렇게 갈라진 거 계속. 그러니까 요 실제 산맥을 볼 수 없는 사람들은 도를 이게 정도라고 한다면 이 산맥이. 정도의 길을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백두산 따라와가지고 요 지리산까지 갈 수 있어야지. 정도가 아니고 눈파리 하면 어디 가? 수없이 많은 그 새끼리 있거든. 수없이 많은 새끼리 여기 막 부직일 수 있어요. 수숙, 천도 넣을 거예요? 이거 백두대간만 따지면. 그러니까 이 수없이 많은 가지로 헛간 데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기로에 서 있을 때 정도를 가야 그걸 뭐라고 해? 정체성이라고 그래. 정체성. 바른 몸통. 본래 그 정체성 이걸 찾는 거. 이게 기로에서도 제대로 가는 거, 정도로 가는 거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진 큰 명당 자리는 왕후 지지가 되는 자리는 이런 대맥에서 나오는 산맥들이요. 그래서 이 천자지지는 금강산에도 있는데 내가 거기는 가볼 수가 없고 이제 지난번에 금강산이 잠깐 열려가지고 거기에 대한 산이 나와가지고 내가 곧 그림까지 해서 명당을 찾아놓겠어요. 그림으로 지도에서. 그 남한에 와서는 천자지지가 태백산에 있고 그다음에 저 조령산에 있고 속리산에 있고 그다음에 덕유산에 있고 요 지리산에 있다 뭐 얘기하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제왕지지는 여기서 내려간 저 제천에 있는 명당 또 월출산에 있는 명당 뭐 이런 명당 자리에도 이제 왕의 지지다 이제 그 비결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든 큰 대지는 큰 산맥이 있어야 돼요. 적어도 정맥이는 있어야 돼요. 정맥의 기운을 받는 그 용맥이 튼튼해야지. 그래 큰 용이 돼야 대지가 되는 거죠. 영웅이라는 얘기를 늘 했는데 영웅이라는 말은 실제 그 수컷 세계에서 동물 세계에서 보면 수컷끼리 그냥 최고 힘이 센 놈이 최종적으로 승자가 돼갖고 암놈들 다 거느리는 거예요. 왕이 되는 거예요. 힘이 없으면 절대로 왕이 될 수가 없는 거지. 자기 새끼를 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영웅이란 바로 이제 승자를 뜻하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사람, 이길 수 있는 장군, 이게 영웅이에요. 그래서 독행천리란 말은 이제 그렇게 큰 맥은 홀로 쭉 천리를 내려온다. 그런 얘기. 아서라 오 정자를 네가 알고 천명이 있었으면 승함을 알지만은 당대 천석 네 집안이고. 아서라 오정자 다섯 정자를 네가 알고 그 다음에 천명이 있었으면 승함은 뭐예요? 중이 되는 바위라는 뜻인데 도 닦는 걸 뜻하죠. 그래서 이 사명당은 전라남도에 있는데 사명당이 전라남도에 다 있어요. 순창은 전라북도구만. 세 개는 전라남도에 있고 저 승달산에 가면 후승예불이라는 명당이 있다고. 그 명당 기운을 통해서 후천도수에 이제 모든 사람이 다 도 닦아가지고 선화하는 그 기운이 바로 사명당 중에 하나예요. 그 산 이름이 승달산이요. 중승자, 통달할 달자. 근데 그 동네가 그래서
후천도수의 기운이라 뭐라 그래요? 승달산 있는 동네 이름이 힘쓸 무자, 편안한 자. 편안한 것을 힘쓴다는 뜻이요. 그게 승달산 있는 동네가 무안이라고. 거기에 이제 호승예불 기운인데 여기서 이제 그런 그 기운을 가지고 있는 바위란 뜻이요. 승암. 승암을 알지만은 당대에 천석이 나올 것을 누가 알고 그 누가 어떤 집안이 그런 기운을 쓰냐 이 말이거든요. 풍수지리를 공부하면 참으로 산에 가면 기가 막힌 명당을 보면 막 춤바람이 생기거든요. 내 유일한 취미라고 그랬잖아요. 그 취미이면서도 꼭 필요한 거거든. 앞으로 이제 후천도수가 되면 하늘 기운과 땅 기운을 합해가지고 천지 기운을 합한 기운을 통해서 조화를 쓰거든요, 인간이. 그래서 도통한 사람이 하늘의 그 명당, 가장 큰 별 기운에 맞춰서 이제 가장 큰 명당짜리가 합하는 그 명당을 이제 그 기운을 받아가지고 사람이 조화를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1만 2천 명의 도통군자가 나올 명당짜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도에다가 점을 찍어놨는데, 근데 직접 찾은 거는, 한 100여 개 왔다 갔다 한 것 같고, 지금도 가보고 싶은 곳은 이제 부지기수로 많은데, 이번 달에는 이제 휘발유를 한 번도 못 넣었어. 휘발유를. 이제 돈줄이 탁 그냥 말라가지고, 지난 7월 31일 날인가, 우리 서백이 어디 가자고 해서 갔지만, 이제 집에 다 돌아와가지고 기름을 넣어준 거, 그거 가지고 엊그제 초상집에 갔다 왔어요. 초상집. 갑자기 초상 났다고 전화 왔어. 우리 할아버지 형제가 구남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구남매 중에서, 아버지의 고모, 나한테는 대고모란 분이 95세로 엊그제 잡고 있어. 그 전화가 왔더라고. 그 새벽, 참 오후 5시 됐는데 연락받아. 5시 반이요? 그러니까 저녁도 안 먹고 서울 갔다 왔는데, 그 집에 오니까 밤 12시, 1시가 돼. 그러니까 그거 갔다 온 거밖에 없어요. 예, 지금까지. 그러니까 7월 말일에 우리 서백에 기름 넣어준 거 가지고 갔다 오고 지금까지 그냥 기름을 안 넣은 거예요. 수원 나그네 도수인데 다닐 수가 없는 거지 지금 형편이. 그런 얘기를 지난번 시간에 강의했더니만 우리 막내가 요놈이 사주팔자가 아주 강해요. 상관격이라고 그랬는데 장성쌀도 있고 해가지고 세상을 이렇게 마음대로 해야 되는 그런 기운이야. 그런데 요놈이 그 소위 말하는 그 대학교 4학년 되면 뭐 3학년 때 되나 그 회장 좀 하겠다고 말 1학년 때부터 그 회장단 쫓아다녔어. 회장단 쫓아다녔다고 간부 노릇한다고. 그러니까 공부를 제대로 못했지. 딴짓만 하고 말이야. 엉뚱한 데 시간 다 뺏기고. 그러고서 이제 1학년 때는 그냥 받았는데 장학금 2학년 때 제대로 못 받아가지고 2학기 때 들어가려니까 장학금을 못 받는데 다자녀 장학금 그것도 나한테는 뭐 6등급인가 7등급 받아요. 그래서 돈을 다 장학금 못 받아. 다자녀 장학. 근데 그것도 시학점 이상이라 되는데 시학점을 못 받은 게 있는가 봐요. 그거 못 받는데 그러니까 그걸 못 받은 그 성적이 나오니까 이놈이 그냥 몇 달 동안을 고민하다가 이제 내가 이런 강의하고 나니까 고민스럽죠. 집에 오기도 싫죠. 집에 와서 잠자기 불편하죠. 그런데다 상관 기운이니까 신명과 통하는 기운이라 이놈한테는 어릴 때부터 그 기운이 왔는데 그 혼자 꽁꽁 앓다가 내가 몇 번 지적했더니만 그냥 튕겨나갔어요. 가출했어요. 가출. 지금 2주차야. 2주차. 나는 늘 강의하지만 아직 철이 없어서 그렇거든요. 철이 없어서. 아무리 가까워도 내 말을 안 들으면 별수 없어요. 별수 없어. 딴짓하고 못된 짓 하면 내 용납 안 씁니다. 자식을 인정 안 해요. 다 끊지. 다행히 제대로 객지 생활하면서 고생해가지고 바른 길로 가서 돌아오는 거는 내가 그건 막지 않습니다. 나가는 거 붙잡지 않고 들어오는 건 막지도 않아. 그 옛날 그 선비 세계에서는 불의한 것 중에서 제일 불의한 것을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하는 얘기 아니에요. 불충불효라고 했어요. 불충불효.
요게 가장 불의한 것으로 인정했어. 불충불의. 그러니까 불충이라는 것은 역적 노릇하는 거죠. 임금을 뒤집어 엎는 거, 죽여버리고. 불효도 마찬가지예요. 그 옛날에 진짜 옛날 불효는 가장 큰 불효가 뭐냐면 부모 앞에서 먼저 죽는 게 가장 큰 불효예요. 그런데 지금은 부모 앞에서 죽는 게 아니고 부모를 죽이는 아주 불효막심한 세상이 됐어요. 부모를 죽이는 세상. 증산상제님을 통해서 영신당정한테 내려온 이 정신세계 요걸 알아야 살아남는데 어릴 때부터 얘기 들었어도 정신은 철이 없으니까 모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밖에 나가면 뭐요? 밖에 나가면 이 세상 사람들이 요 세상 속세에 빠지는 그 친구들 아니야? 그러니까 아버지 얘기는 다 날아가가지고 지 생각 중 현 세계만 빠지는 거지. 그래서 이 갱정주도 저 고창 가면은 학교를 안 보내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초등학교도 안 보내, 거기는 고창 가면. 그 훈장, 서당만 있어. 학당. 그 한문만 가르쳐. 그러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속대로 안 빠지냐? 역시 철부지라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해도. 결국은 밖으로 나가려면 나간다고. 억지로 안 된다는 거죠. 저라. 어쨌든 불의한 것은 불효불충이고 지금의 가장 큰 불효불충은 도가를 모르고 도가를 믿다가 또 배신하는 거. 이거는 이제 천지신명들이 용납을 하지 않는 거죠. 용납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살려주지 않는다는 뜻이죠. 생과 사의 갈림길이라. 근데 그게 그 얘기 하려고 한 거야. 우리 어머니 산소를 이제 쓴 지 이제 내일 모레면 2년 차인데 이제 대상. 나는 우리 집사람이 지금 상을 치르고 있으니까 아침 저녁으로 밥을 올리잖아요. 요즘 그런 사람이 없잖아. 나보고 막 뭐라고 하는 사돈이 있었어, 안 사돈. 우리 집사람이 그러니까 나한테 욕하더라고. 그거 시킨다고. 내가 시킨 건 아닌데. 요즘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귀찮게 한다 이거지, 마누라. 그 양반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게 참 중요합니다. 조상을 섬기는 거 아주 중요해. 아주 중요해. 요즘 사람들은 그걸 몰라가지고 신을 이제 부정하니까. 그런데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어머니 돌아가셔가지고 그 해가 향으로 동방으로 이게 뭐가 있었냐면 삼살방이에요. 삼살방으로 좌향을 놓으면 그 좌향은 삼살방에다 놔야 되거든. 묘향으로 놔야 되거든. 아니면 갑향으로 둬야 되고. 왜냐면 이인파에 갑묘향을 내야 법수가 맞아요. 근데 이 삼살방에다 묘를 쓰면 나는 신명이 봐준다 치고 내 동생들 있잖아요. 동생들 가족이. 그래가지고 별 수 없이 이제 청룡잘정 높이라고 얘기해가지고 건조와 손약을 놨어요. 그러니까 법수가 안 맞지. 그게 내가 지금 늘 그 묘 쓸 때부터 걸리는 게 청룡날을 더 높이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높이다 말았거든. 그래서 그걸 니아카를 끌고 와서 내가 더 높일까 땅 파다가 그래서 3년만 참자 그러고 있었는데 그 묘 쓰고서 일이 이제 몇 가지 터졌어. 근데 그 중 하나 우리 딸내미가 이거 가출한 것도 그 기운이요. 사주팔자도 올해 그렇게 타고난 팔자야. 근데 이게 묘까지 이렇게 써놓으니까 이게 겹쳐가지고 내가 못 먹은 거지. 근데 이 얘기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모든 것은 신명노름이요. 신명노름인데 내가 올 봄에부터 지금까지 근심스러운 신명이 계속 응해 있어가지고 그걸 떼려고 아무리 해도 응하고. 근데 기운이 별로 안 좋았잖아요, 올해. 무한의 신명이 기운이 들어가지고 무한의 신. 그 결국은 그 나가는 놈이거든. 그 막내 이놈. 정신 차리고 돌아와야 되는데 안 그러면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산소짜리가 그렇게 중요해요. 요즘 사람들 안 믿지만 그게 이제 한 1년만 더 견뎠다가 빨리 이제 바꾸려고 그러죠. 특히 우리 택랑이 그 직업을 갖고 있는데 지금 그래서 그걸로 밥 먹고 사는데 요즘 자연 파괴한다고 엊그제도 어떤 동네에서 못하게 해가지고
허가냈던 걸 취소한 동네가 있더라고. 그 뭐요? 태양광 설치하는 거. 근데 우리 어머니 산도 쓴 그 고향에 그 청룡날을 갖다 산을 막 와장창 다 깎아버려가지고 말이지. 거기다 태양광을 설치했어. 그게 청룡인데 왜 청룡이든 왜 청룡. 그 청룡이 완전 박살났으니, 외갓집에, 우리 집이 외갓집인 내 동생들 집안에서 그러니까 사고가 뻥뻥 터진 거예요. 좌양도 좌양이지만 그 청룡날 다 까부셔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는 저쪽 호주 와가지고 그냥 학교 선생인데 죽고 갑자기 그 어머니의 사위 사위 막내 사위인데 막내 사위는 교통사고로 그냥 죽고. 내가 이런 얘기하면 참 그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만 안 믿는 사람들은 쓸데없는 소리라고 하죠. 풍수지가 이게 중요합니다. 다음 문장이에요. 다음 문장. 다음 장. 자자오향 발복이라 이남은 제자하고 아미는 최후로다. 자자오향 얘기했죠 아까? 자자오향 요게 자자오향. 요게 좌가 이렇게 해서 향을 요렇게 한다고 하죠. 묘를 앞으로 쓴 거지. 자좌 오향. 근데 여기는 이제 파가 정파 같으면 물이 이렇게 흘러가지고 이렇게 딱 나가면 자자오향 하면 아주 기가 막힌 혈자리예요. 혈자리. 근데 우리 회문상 가면은 이 손파야. 여기서 들어가지고 손파. 근데 다른 사람들은 여기 자자오향 쓰든가 임자병 써가지고 살인대왕천이라 다 망했거든. 그게 나는 이렇게 계좌정향으로 바꿔놨잖아요. 계좌정향으로. 그러면 딱 법수가 맞는 거예요. 계좌정향. 그러니까 법수 맞는 거고 안 맞는 거는 하늘과 땅 차이죠. 그 이 기법을 노리면 망하는 게 완전히 절단 나는 거예요. 똑같은 자리라 할지라도 좌양을 잘못 넣으면 막 집안이 절단 나요. 근데 제대로 쓰면 아주 길한 기운이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이 기법이란 주역의 오행법. 자자오향 발복 얘기를 왜 했냐면 아까 임자병 얘기했죠. 임자병이나 자자오향은 같아요. 천간지지 음양일 뿐이지. 이거는 옛날부터 임자의 정신으로 왕 노릇했기 때문에 왕은 반드시 자자오향을 했습니다. 자자오향. 그 경복궁도 남양 자자오향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자오향 합하는 것이 뭐야? 임자라고. 임자. 천간지지 짝이라고 했죠. 임도 수요, 자도 수나 짝이요. 하나. 그러다 보니까 자가 주인으로 타다 보니까 임과 합해서 이게 임자는 주인이란 뜻이요. 주인. 예? 임자 그러잖아요. 물건의 주인, 임자. 이게 임자가 누구요? 하면 그 요걸 얘기하는 거. 요 좌양법. 임자. 그 임자, 자자오향. 그게 왕의 정신을 얘기한 거예요. 왕의 정신. 근데 왕은 뭐가 있어야 돼요? 옥새가 있어야 되죠. 그 옥새의 상징이 뭐냐면 좌측에 옥새와 같은 도장 있잖아요. 도장 같은 바위가 있는 것이 바로 그런 명당이라는 뜻이요. 천자지지. 우리 아버지 산수자리 가면 그 좌측에 딱 도장 그게 있어. 그게 그 인주지. 인주하고 도장이 같이 있어. 그게 제저하고 아미는 제후로다. 아미라는 것은 눈썹이란 뜻이야. 눈썹 같은 산이 그 혈자리 뒤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미산이 이게 보이거나 뒤에 있으면 뭐가 되냐면 왕후를 상징해요. 왕후. 그래서 이제 임자는 왕이고 아미는 이렇게 된 산, 눈썹처럼 생긴 산, 눈썹. 요거는 왕후고. 후라면. 그러니까 왕이 있으면 왕후가 있어야 될까요? 그러니까 자자오향의 임자의 기운의 왕인데 눈썹 형국에 이제 아미 봉이 있어야 이제 왕후가 난다. 이런 뜻이요. 명당은 이런 기운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본다 이 말이에요. 다음 문장입니다. 길고 긴 장곡수는 청강녹수 거기라도 아주 맑은 강물인데 아주 푸른 물이요. 맑으면서도 푸른 물이 탁 내려오는데 장곡수가 온다고 길고 길게
근데 물은 가장 좋은 것이 앞에서 오는 구곡수요. 그래서 아까 여기 이제 구곡이라고 했죠. 회문산에서 이게 남양한 이 산 명당자리에서 앞에 이제 구곡 여기 이제 무이산 밑에 동네가 뭐 구곡이라고 했죠? 구곡. 예? 구곡이라는 것은 아홉 번째 물이 아주 굴이쳐서 온다는 뜻이요. 이 동네에서 물이 꼬불꼬불해갖고 들어온다는 뜻이요. 그래서 이렇게 나가. 이게 섬진강이요. 이쪽으로 한 게 섬진강. 섬진강 나왔는데 앞에서 그냥, 꼬불꼬불해갖고 들어와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요걸 향해서. 그러니까, 이 혈자리는 여자고, 예? 이 물은 남자야. 그러니까 남자가 구불구불 왔다는 얘기는 뭐냐? 음양이 합국해서 계속, 자동차로 하면, 피스톤 작용하는 거예요. 피스톤 작용. 그걸 구곡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무슨 얘기지? 그래서 이게 구곡수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이 회문산이. 명당자리란 말이에요. 명당. 음양이 작용하는 조화가 생기는 자리. 그걸 얘기한 거예요. 길고 긴 장곡수는 깊은 계곡의 물은 꼬불꼬불 흔드는 거예요. 청강인데 맑은 물에 거기로다. 이치로 생긴 땅이야. 기암괴석 단풍 내라. 바위들도 막 기암괴석으로 내가지고 요게 이제 한문이 딱 되는 거죠. 한문이 되면 북진 한문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그 이제 주황산 그렇게 좋아했는데 북진 한문. 근데 또 주암산 명당자를 점 찍어놨는데 또 한 번 가려고 지금 작정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갔다 왔지만. 또 한 곳이 있어, 또 한 곳이. 갔다 오면 또 한 곳이 있고 해서 내가 혼자만 생각하고 있는 거야. 우리 집사람들 몰라, 지금. 나 혼자만 생각하고 있어. 그러니까 기암괴석, 요게 이제 아주 기이하게 생긴 바위들, 요게 한문에 있으면 아주 천재지지, 명당짜리. 근데 이 기암괴석도 이제 산속에 나무가 많으면 안 보이잖아. 이제 단풍이 져야 그게 보이는 거죠. 단풍 내라, 단풍 내라. 단풍이 져서 이제 그 보이는 거죠. 후유 복병 깊은 곳에 장군 출전 어디로 거 장군이 출전하니까 미리 이제 장군이 말이 병사들을 갖다 숨겨놓은 거 아니요? 숨겨놓은 거. 그래서 뒤에다가 딱 숨겨놓은 거 복병. 그게 어디냐? 이거 장군 대자 명당을 얘기하는 거예요. 장군 대자. 그 장군의 기운을 써야 되는데 장군은 사실은 잘 먹고 잘 지내야 되거든. 근데 나는 태어난 기운은 장군 기질이요. 양체질로. 육체적인 체질이었다고. 그러니까 내가, 학교 다닐 때 말이죠.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초등학교 6학년 애들하고 말이죠. 선배들하고 달리기, 선수 같이 하고 그랬다. 난 초등학교 때부터 그러니까 육상 선수였어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그러면서 생김새가 이제, 남자처럼 생겼다고 해가지고, 장군감이라고 그랬는데, 군대 가니까 나보고 장군, 차원 얘기하고, 선비 같다. 내가 학교 다닐 때는 말이죠. 장군이라고 그랬는데, 장군감. 군대 가니까 선비라고. 거꾸로 된 거죠, 거꾸로. 근데 이 장군의 기운이 후천도수인데, 내 먹는 것은 선비 기운이요. 그래서 이제 육식을 내가 못 하잖아요. 먹는 건. 네. 힘쓰는 것은 한동안, 육체적으로는 말이, 네. 사실은 못하는 게 없었어요. 몸으로 하는 건. 체육고등학교를 가고 싶었다고 내가 중학교 때. 그 체력 특급자 있다니까? 3, 4학교에서. 체력 특급자는요, 일개, 중대, 일개, 훈육대 한 명 나오기도 바빠요. 한 명 나오기도. 달리기는 12초 안에 뛰어야 돼, 100m. 목에다 걸고 다니는 게 30km인가? 요걸 가지고 메고서 100m를 18초 안에 뛰어야 돼. 내가 17초 뛰었다고. 던지는 거 46m 던져야 돼. 수리탄이요. 이거 쇳덩어리. 요걸 46m 던져야 특급이요. 우리 때는 그랬어. 46m 동안 쇳덩어리 던져갖고 난 60m까지 던진 사람이야. 60m. 그 신명노름을 그때는 그렇게 나간 거지만 그 제자리 넓이 뛰기를 2m 60cm 뛰어야 특급이요. 내가 2m 70cm 뛰었다고 제자리에서 조막까지 뛰어서 저기 저 끝에까지 그냥 배차기로 다 켜가지고 그냥 턱걸이 15개야 특급이거든. 내 20개를 한다고 20개. 모르겠어요. 지금은 내가 안 해봐서. 지금도 10개는 할 것 같은데.
2000m 뛰는 걸 7분 안에 뛰어야 돼. 난 6분에 뛰었다고, 6분. 그러니까, 특급도 하죠. 체력에 되는 거. 항상 뭐든지 해도 1등이지, 뭐든지. 그런데 육체적으로는 그런데, 먹는 거는 내가 육식을 못 해가지고, 사관학교에서 말이야. 양고기, 돼지고기 나오거든. 그거는 못 먹어요. 아예 안 가지고 와. 아예 안 받아. 그거서 소금만 가져와서 소금 비벼 먹었어. 소금밥. 그래도 맛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죽으라고 뛰니까 배고프잖아. 그걸 기자감식이라고 그래. 기자감식. 우리 아버지 수없이 얘기한 거 이거. 우리 만화님도 많이 들었지? 줄 읽기 자. 배고프단 말이에요. 배고픈 놈은 모든 게 다 달다 이 말이에요. 먹는 게 다 달다. 어떤 걸 먹어도 달다 이 말이에요. 배고프니까. 소금밥 먹어도 내가 맛있게 잘 먹은 사람이요. 소금밥은. 그게 음양이치거든요, 그게. 근데 체질은 양인데, 그 먹는 것도 음으로 이렇게, 거꾸로. 안 그랬으면 내가 죽었겠죠. 체질, 먹는 것까지 그냥 고기 먹었으면 40이면 죽었지. 물이 없네. 다음 장이네, 다음 장. 삼천군대 저 장조론 운무중에 들어서서 장군령을 기다린 것. 아까 얘기했죠? 봉우리 많이 있는 거. 이걸 삼천분대라고 그래요. 삼천분대. 가루분자. 봉우리가 가루처럼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대체는 눈썹 칠하는 그 먹. 눈썹 먹대요. 그러니까 산은 산인데 가루는 아니지. 가루는 아닌데 조그만 산이 이렇게 했단 말이야. 이렇게. 그게 이제 멀리서 보면 조금씩 이렇게 먹칠해갖고 이렇게 이렇게 하는 식으로 이게 보인다 하면 그래서 삼천분대라는 말이 그래서 쓰는 거예요. 삼천분대. 바둑판, 바둑돌 많이 있는 이 모습을 이렇게 삼천분대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장군대장 같으면 병사들의 모습이지. 병사들의 모습. 이해가 되죠? 무슨 얘기인지. 그 구름 가운데서 말이지 그렇게 이제 병사 장조들이 늘어서 숨어 있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장군의 명령을 기다린 듯하는 그런 명당짜리 장군 대자짜리가 있다 이 말. 좌에는 비룡이요, 좌측에는 용이 날아갈 듯한 그 형국의 산세고 우에는 백호가 말이지 호랑이처럼 생겼는데 깃발까지 딱 서 있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삼태육경 내장이요. 삼태육경이 것은 그 하늘의 별자리, 큰 별자리 삼태 육경이 별자리인데 그 기운 갖고서 이제 지상에서 인간 세계에서 삼정승에다 육조 판서를 세운 거요. 그런 기운을 가진 그런 명당짜리 그 운수의 산맥이 말이죠. 산들이 그냥 감춰져 있단 말이에요. 내장이요. 화표 한문은 정루파라. 아까 화표 얘기했죠. 화표가 막 그냥 기가 막히게 되는 한문이 화표 한문이요. 근데 이제 파는 아까 정파라고 자자오향을 들려면 한 듯이 이제 정파가 되면 자자오향이요. 예? 법두로. 항서를 바삐 써라. 항복서를 쓰라 이 말이죠. 이런 장군이 그냥 아주 이제 늠름한 장군이 말이지 병사들까지 다 훈련시켜서 대기하고 있으니까 이놈들아 적장들아 항서를 쓰라 이 말이에요. 후천도수 우리가 이제 할 일입니다. 이게 호령할 때 운수 없는 적장은 운수 없이 적장으로 한 거죠. 말날에 복지로다 말에서 내려가지고 엎드려서 항복한다 이 말이에요. 후천도수요 이게. 7대 영웅 뭐야 아니었던 칠국 조공 받단마가 이 7대 영웅이란 말은 전국시대 중국에서 7나라를 뜻해요. 7나라. 7나라. 동쪽에는 제나라, 서쪽에는 진나라, 남쪽에는 초나라, 북쪽에는 연나라, 그리고 중앙에는 위나라, 한나라, 좋은나라가 있었어요. 그래서 7대 국이 이제 서로가 그냥 비등비등해갖고 영웅들이 나타나갖고 전쟁하고 그 전국시대. 그와 같은 인물들이 이제 한국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신전을 이제 승리하는 그런 기운의 명당을 의미하는 거죠. 동방의 저 장사는 동방에 있는 항상 얘기죠. 동쪽에 있는 동방 묘의 방, 진방 그 기운이 바로 이제 후천도수를 연다고. 그래서 동방의 저 장사는 후군을 재촉하네. 뒤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군을 이끌어. 내가 증산도 딱 들어가지고서 뭘 직급을 주려고 자꾸 해가지고 안 한다고 했거든. 지도자한테 가가지고 나는 안 한다고. 제일 높은 건 안 한다고. 그거 내가 속으로는 말이지. 그러나 내가
끝판을 노리겠습니다. 속으로 그랬어, 속으로. 겉으로는 얘기 않고. 그 겉으로는 드러나지. 왜? 겉으로 드러나가지고 중산돼서 그냥 꼭대기 자리 가가지고 거기서 행세한다면 끝자리를 못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숨어서 뒤에서 총문으로 텄는데, 종종으로도 안 놓고 총문으로 텄는데, 결국은 말이죠, 머리자리 제대로 못하니까 나가고 하니까 그 총무가 말이지 직책은 없어도 근으로 패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만둔 거지. 3년 만에 내가 사표 내고 나온 거 아니에요? 원래는 3년짜리 내가 거기에서 3년짜리 하게끔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도로 끌려가가지고 3년이 9년 돼갖고 9년을 채운 거지. 선천은 9년도 쓰라. 9천성도 아니 9천의 하늘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 장소를 얻게 생겨요. 9년을 했기 때문에 이 장소가 생긴 거예요. 그 증산도를 했던 그 친구들이 나와가지고 집줘준 거니까 이거. 안 그러면 빈털털했지. 내가 의지처가 없지. 뭔 얘기하다 거기 하는 거야. 동방의 저장사람이에요. 그 후에 훗날을 나중을 막판을 보는 거예요. 그 후군요. 후군을 세축하여 서적을 물리치며 서쪽에 아주 마지막 서쪽 오랑캐 백호 기운 음의 기운 문무제신 문신과 무신의 아주 모든 신화를 열어 앉혀놓고 국사를 의논하고 만고 무쌍 만고에 비교할 데 없는 그런 저 영웅이 성군 이름 어쩌니 성군 이름으로 되자 하니 말이 인명 사례는 없었구나. 그 영웅도를 하긴 해야 돼요. 내가 영웅은 아니지만 영웅도를 해야만 이번에 사람을 살려 신장 기운으로 먼저 쓴다고. 근데 실제는 내가 영웅이 아니고 성인의 기질 갖고 쓰려고 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겉으로 드러난 걸 내가 아주 싫어하는 사람이야. 실제는 그래서 영웅의 기질이 아니고 성군 이름을 어찌 하니. 그래서 인명 살해는 안 해. 이번에 3차 대전 실제 사람 죽이는 일 없는 거예요. 신도로서 하는 거지. 신도로서. 그래서 사람이 죽는 것을 갖다가 오복 중에 하나라고 그래요. 오복 중. 그래서 이제 고종명이라고 해요. 고종명. 오복 중에. 오복은 여러분들이 이제 찾아봐요. 근데 그 오복 중에서도 아프지 않고 그냥 앓지 않고 갑자기 자연스럽게 탁 죽는 게 최고 좋은 거야. 근데 병 들어갖고 고생하고 막 그냥 자손들 힘들게 하고 병원비 다 내뿌리고 왔다 갔다 맨날 사이렌 불고 다니고 이따위로 하면 그 죽는 사람이나 산 사람이나 고생만 죽게 시키는 거예요. 그게 아주 가장 불행한 거예요. 근데 이번에 심판할 때는요 신명이 그냥 탁 혼만 빼가니까 죽는 거 아프게 죽을 걱정 안 해도 돼. 이번에는 그 법수는 하나님이 봐주셨어. 잡아가긴 죽이긴 죽이는데 그냥 소리도 없이 그냥 아픈 거 없이 그냥 탁탁탁 잡아간다고. 그러니까 밥 먹다 죽고 서서도 죽고 뒷간에 앉아도 죽고 그게 나오잖아요. 그게 나와요. 그러니까 야 사람 많이 죽이는데 그 고통스럽게 죽이면 얼마나 그 한이 많겠고 힘들까 생각을 했는데 야 그래도 그 복은 있네요. 거꾸로 죽이긴 죽이는데 고통스럽지 않게 죽는다. 참 그건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문장입니다. 6도 36궁 엄숙한 저 천신은 6도 3력 정정 군법 원근 처에 벌려놓고 엄숙한 저 천신 하늘의 신명들은 엄숙한 겁니다. 그 6도 3력의 정신 강탱도 쓰요. 그 정정법이라는 것은 바둑판도 쓰요. 정이란 것은 뭐냐면 여기서 쩡쩡이야. 쩡쩡 바둑을 놓으면 쩡쩡 한다는 뜻이요. 여기서는 회문산도 쓰는 거 이게. 그래서 정정은 그냥 정이 아니고 바둑 놓는 소리야. 이거는 그러니까 의성어야. 의성어. 예? 정정은 6도 3약 바둑판에서 정정하는 그 군법 원 근처에 멀고 가까운 가서 딱 벌려왔다고. 바둑판 노트 벌려왔어. 바둑판. 중국 드라마 중에서 누구야? 사마이가 있어. 스마이.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스마이 의자가요, 하나일자예요. 하나일자. 요 하나일자를 이렇게 써. 이렇게 쓰면 여기다 붙이기도 하고 이렇게 붙이면 글자가 바뀌잖아. 그래서 그 숫자 쓸 때는요, 반대 이렇게 씁니다. 그 은행에서
여기 쓰면 이게 그 글자 쓰면 이게 3이 되잖아. 그래서 이런 쓸 때는 여기 써요. 이게 하나 일자야. 하나 일자. 근데 하나 일자에다가 두 차자, 두 번째 자 쓰고 마음심자를 한 것이 이게 아름다울 의자, 사마의의 의자요. 그 사마의가 그 아들을 통해서 성공할 수밖에 없다는 글자가, 야, 이름 참 잘 졌다. 내가 생각하는 거. 이게 아름다울 의자요? 아름답다는 뜻이요. 왜 아름답냐? 첫 번째가 되려면 첫 번째 눈으로 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예? 두 번째로 이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뜻이요. 내가 강택노스를 어릴 때부터 가졌다 그랬잖아? 어릴 때부터? 우리 초부님은 천자되게 내 정신을 네가 받으라고 그러시는데 난 그 자신 없습니다. 강택노수 천자를 보편한 1등 신하가 되겠습니다. 내가 어릴 때부터 생각한 거예요. 이게 이 글자예요. 근데 요 일자도 사실은 선비사자에다가 관이란 관자에다가 이게 두마예요. 두마. 그러니까 뭐예요? 두마에서 관을 쓰는 선비를 뜻이에요. 결국 1등짜리는 두마라는 여기 동네에서 관을 쓴 사람이, 그러니까 선비라는 것은 관직이 없는 선비인데, 관직이 없는 선비가 두마에서 관을 써갖고 천하 1등이 되는데, 실제는 천하 1등이 되겠다는 게 아니고 강택노수로 두 번째 되겠다는 마음을 가진 요게 바로 아름다울 의자예요. 아름다울 의자. 건방지면 안 된다고. 이 사마이가 그래서 건방지게 않고 아주 그 사마이 본 사람 있어요? 야, 그 양반이 저 글자 그대로 그냥 행세를 했어요. 행세를. 그 건방지게 한 사람은 다 죽었어. 건방지게만 용납이 안 돼. 건방지는 거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근데 늘 강의하는 거예요. 늘 강의하는 거. 건방지면 용납이 안 돼요. 선천에 살아남지도 못해요. 36궁 도시촌을 영리로 마련하니, 36궁 우주요. 우주의 그 기운을 역의 H로서 주역의 H로 마련하니 지리산이 지척이요. 지리산이 바로 바로 앞이란 말이죠. 또 마이산이 백호요. 백호로다. 변산을 바라보니, 변산이죠. 변산 엊그제 갔다 오는데 백두산이 의해서, 변산이 바로 백두산 기운이 응했단 말이에요. 백두산 기운. 백이라는 것은 신선이 기운인데 그 변산을 의해서 복례산 기운이라고 했죠. 복례산 신선세기란 말이에요. 또 무등산이 중립하니, 무등산이 가운데 딱 들어갔다고. 그 왜 무등산이 가운데 들어갔냐면, 무등산이라는 것은 등급이 없다는 뜻이요. 등급이 없는데 실제는 무등산 정상에 천진 삼봉이 있어. 천진 삼봉 맞죠? 그래서 후천도수 천진이 하나가 되는 차원인데, 그 하나 되는 미래세계, 천진이 하나 되는 통합된 이 세계에는, 유불선이 합한 이 세계에는 천하가 다 보편적으로 등급 따지지 않고 잘 산다는 뜻입니다. 잘 산다는 뜻이요. 그래서 그게 중앙이란 말이에요. 중앙짜리. 소는 이봐라. 손의 기운이 바로 무등산 기운이요. 근데 금강산은 그 기운에 이제 응했어. 금강산 12,000 기운. 그래서 배합이라, 제주도를 잊지 말고, 제주도라는 것은 건너간다는 뜻이요. 제주 중생 얘기했죠. 그래서 이제 제주도를 섬이긴 한데 섬도자 쓰지 않고 길도자 써가지고 도가 된 거예요. 도. 예? 제주도 섬도자가 아니고 도로서 건너가는 후천세계. 그래서 거기는 이제 삼신산 중에서 이제 영주산격이라는 말. 일본의 부사산은 팔형제로 오단나가 일반 기업 가지고 한반도 기운이 일본까지 갔잖아요. 그런 게 이제 백제 기운이 거기 가가지고서 이제 왕노타니까 부사산 기운도 써야 될까요. 근데 팔형제 기운인데 이거는 팔궤도수란 말이에요. 팔궤도수. 대국이 조선이기로 화산악 아주 그냥 화려한 그 기운, 그런 그 산 기운이 바로 어디 있다? 계룡산이라.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그 작년에 그 중국에 화산 가가지고 공식적으로 수도한 곳은 중국산은 거기밖에 없잖아요. 화산. 그게 바로 이제 서방종토 차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서방종토 미래세계 그런 기운을 가진 산이 어디다? 계룡산이라고. 그리고 이제 이 지구상에서 제일 우두머리 산인 골륜산인데, 그 골륜산 기운은 지리산을 갖다 붙여놨다. 그 말이죠. 지리산. 사자 어머의 저 성문은 일구산이 적고도 큰 곳이라. 사자 엄이라는 것은 사자를 감췄다. 없다는 게 감춘다, 덮어서 은편다는 뜻이에요. 그런 산인데, 이제 그런 산정지. 그래서 이제 성문, 성인의 문이 일구산천 적고도 큰 공이라. 성인이 숨겨있는 그 안, 그 문,
그 문이 열리면 이제 그 선천의 비결에는 성문이라고 하는데 성인의 문이란 말이에요. 그 문이 열리면 후천이 이제 되는 거죠. 사자가 숨어가지고 나중에 마지막에 그냥 사냥하는 것처럼 마지막으로 나오는 그 성인이 숨어 있다가 나오는 그런 차원을 상징하는 거예요. 역도리를 아는 고로 회문산명 일렀구나. 역의 이치를 아는 고로. 그래서 회문산에 이름을 붙였다. 그 회문이라는 것은 아버지 산 기운이 아버지의 기운으로 다시 돌아온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옛날에는 하늘의 정신이고 또 아버지 정신으로 이제 사회가 돌아갔는데 그 아버지의 기운이고 실제 정치로 말하는 왕의 정신인데 그것이 진짜 다 없어지고 땅의 기운으로 신하의 기운으로 그러니까 지금도 정치가 다 신하의 기운이요. 대통령도 다 아랫사람이 올라간 거 아니요? 예? 근데 아랫사람이 올라갔던 그 기운이 다시 없어졌던 하늘 기운, 아버지 기운, 그 문의 기운, 그 기운으로 다시 온다. 그래서 회문산이라고. 그래서 천문지리 알지만은 인간 지사를 뉘알고, 평천하지 최고로다. 옛날 도통한 사람들은 천문과 땅에 있지 지리를 아는 사람은 있었지만은 인간의 일이 이렇게 되는 것은 아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증상께서 내가 오직 인사를 통했다고 그랬어요. 옛날 통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지. 미출인간 잠기록이라 이 말이에요. 사람이 세상에 나가지 않는 그때 잠깐 동안 기록한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영신당님이 세상에 나가지 않고 산속에 앉아갖고 탁 수행을 하는데 잠깐 동안 탁 영적으로 들어가지고 쓴 기록이다. 그 말이요. 그게 이제 지금까지 나온 글이요. 또 용사기록 문복희라 용사기록이 비유서 3종이 나오는 걸 얘기했죠. 근데 그 이치를 복회가 물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미륵부처가 출세한다. 미륵출세 신농수. 미륵으로 출세하는 분이 신농씨라는 거 지난번에 그 증상께서 말씀하신 그 개벽에서 나왔죠. 미륵이라고 하는 분이 사실은 신농씨인데 신농씨가 내가 바로 신농이다 하는 말씀을 증상께서 하신 거예요. 신농씨가 있는 걸 누구인지 아냐? 세상 사람이 모른다 이 말이에요. 헌원정신 1월명이라 옛날에 신농씨와 헌원씨가 음양으로 그냥 쌍으로 이루어가지고 서로 전쟁했어요. 결국 이제 황제 헌원한테 이 신농씨가 졌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시우천왕이 다시 뺏어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쌍벽을 이룬 그 두 분 왕을 갖다가 이제 의미한 거. 신농씨와 헌원 정신. 그게 바로 1월의 정신이라고. 그런 기운으로 이제 합해져. 그게 지금은 1월이 음과 양으로 항상 같지 않고 달은 항상 밤에만 뜨고 낮에 달이 떴다면 달은 없어지잖아. 그죠? 그러니까 신농씨가 있었는데 헌원한테 당해갖고 실제는 신농씨가 달의 정신이라면 달은 없어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정신을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합해갖고서 하나로 밝아진다 이 말이에요. 1월 명이라 1월이 합해지면 명이란 말이에요. 역도 음부 용서 천지합덕 김영우 성공 신명 자철래라. 그 역의 이치 음부경에 용의 상서로움이 있어가지고 음부경에 그런 역경이라든지 음부경의 그 도에 이제 상서로운 용의 상서로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천자 기운이 이 세상에 내려오는 그런 비결이 역도라든지 음부경에 있다 그 말이에요. 주역의 도에 또는 그 음부경에 있다. 천자가 내려온 그 비결이. 그것은 뭐예요? 천지합덕하는 거죠. 천지합덕 기명우라 천지합덕인 건데 그거는 결국은 소가 우는 기운이다 그 말이죠. 뾰족한 수얘겠죠. 늘 뾰족한 수. 천지합덕 기운이 바로 소가 우는 기운이란 말이에요. 성공 신명이 성공하는 거. 또 성인이 신명을 통해서 성공하는 차원으로 우주 이치가 바로 하늘에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온다. 하늘 이치로. 그런 뜻이죠. 음부경의 결론이요. 음부경의 천기를 알면 미륵비리 신농씨로 출연해서 대국 역할이던 중국의 운을 우리가 합해가지고 이제 광명천지가 된다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아주 샌드위치가 돼가지고 북한한테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북한이 김정은이는 말이죠. 그냥 맨날 한반도 남한을 그냥 윽박지르고 다녔고 트럼프도 그냥 윽박지르고 다녔고 아베도 그러고 그게 바로 이제
아주 궁한 차원이라고요. 궁한 차원. 엊그제 내가 볼펜을, 이 볼펜을 속을 내가 어제 애들한테 시켜갖고 인터넷 탔어요. 그랬더니만 저 제주도에 있는 딸내미가 그 인터넷 보고서 될 수 있으면 이거 사지 말라고 그래. 알고 보니까 이게 일제였나 봐, 일제. 내가 실제 그 글씨 쓰는 게 지금도 9가지를 써요. 9가지 글씨를. 뭐가 그렇게 많으냐? 교환 노트가 있죠. 일기장이 있죠. 또 그냥 그 순간순간 떠오르는 게 있어. 영적으로 내려오면 그걸 딱 기록해서 내가 서른 결론 여러분들 쓰는 게 전부 다 그게 내려온 거야. 또 옛날부터 내가 글을 쓰는 게 있어. 생각이 나면 글 한 수도 쓰는 것도 시문을 쓰는 노트가 있고. 근데 필요하면 영적 영험을 하고 나서 또 괴를 한번 뽑아봐. 괴를 뽑는 노트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한 10가지가 있어. 10가지. 자코시 쓰는 노트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글씨를 많이 쓰거든요. 글씨를. 근데 우리나라 볼펜 쓸만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 볼펜 갖고 써야 그래도 이게 번지지 않거든요. 잉크 갖고 썼는데 이거 물방울만 떨어지면 번지잖아. 그 볼펜을 썼는데 우리 시집간 딸내미가 이걸 사주지도 않고 요걸. 그 써보니까 야 지금까지 쓴 중에서 제일 잘 나온 거예요. 가늘게 나오면서도 소위 볼펜 똥도 안 나오면서도 아주 부드럽게 나온. 야 그래서 그걸 다 써가지고 걔가 한 2번 사줬거든 이거를. 그 워낙 많이 쓰니까 또 떨어졌어요. 신청했더니 이게 일제래 일제. 야 그게 무슨 얘기 하고 싶으냐면 한국이 일본을 어쩌고 하는데 한국은 아직도 이 볼펜도 못 따라갑니다. 이 볼펜 만드는 이 기술도 못 따라가요. 이거 한번 비교해 볼래? 요건 엊그제 우리 그 의전 담당인 그 우당이 누구한테 받았다고 가지고 이게 보니까 무슨 그 뭐 개업식 하는데 뭐 특별히 주문해 갖고 나온 거래. 그러니까 한번 2개 중에 시험사 한번 써봐 누가. 이거 쓸 수가 없어요 이거. 내 다 버렸어. 쓸 수가 없어. 한번 써보라 거기다. 근데 주는 게 아니에요? 한국이 기술이 저 볼펜 기술도 못 따라갑니다. 이 세밀한 기술이 문제예요. 그 전에 한번 내가 강의한 적 있거든. 이 볼펜에 저 끄트머리 볼펜 속이 있거든. 뭐야 다마? 근데 그 다마를 한국이 못 만든대. 일본한테서 가지고 지금은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저 무지하게 정밀하게 만든 거라고. 그래서 한일 중국 이 하나의 사실은 이 동양에서 일본, 한국, 중국이 천진삼합과 똑같은 기운이라 떨어지면 안 됩니다. 근데 분열의 극치 구위수가 돼갖고 그냥 각각이잖아, 각각. 근데 합하려고 그런 거야, 합하려고. 근데 그거 얘기해도 내가 그것도 주역을 뽑은 지 한참 됐는데 결국 나쁜 건 아니에요. 궁죽통이지. 궁해야 통한다고. 얘기가 길어서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급한데 그 혀가 안 들어가는데도 시간이 많이 갔네.